것처럼 이번 주말 극장 가는 우리나라 영화 3편이 관객을 끌어들이며 코로나19 여파에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들이 박스오피스에 올라 있는지, 주요 기대작들은 무엇인지 김효정 영화평론가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스오피스 영화들 짚어보고 싶은데요. 1위가 가장 최근에 개봉했는데도 영화 인질이 등극을 한 상황입니다. 인질, 사실상 황정민 씨의 1인극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던데 어떤 점들이 주요 흥행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런 것이 황정민 배우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시퀀스에 등장을 합니다. 황정민 배우 팬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1인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니와 황정민 배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배우들이 영화계에서는 신인에 가까운 배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생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들의 생소함 혹은 이 낯선 이미지가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이 납치 혹은 인질 이라는 설정을 더 생생하고 공포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인질의 가장 큰 장점, 혹은 흥행 요인은 영화가 가지고 있는 밀도인데요. 처음 영화가 시작되고 한 장면도 불필요한 장면이 없어요. 이야기가 휘몰아치듯 빠르게 전개가 되고요. 납치가 되고 나서 매 시퀀스마다 탈출 시도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좌절되고 시도되고 좌절되고 이게 반복되는데 굉장히 박진감이 넘칩니다. 이 사건들의 설정이 영리하고요. 러닝타임 내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보게 되죠. 아니 1위가 영화 인질이라면 2위는 싱크홀 그리고 3위가 모가디슈입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3위까지 다 우리나라 국내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름 하면 보통 한국 영화가 흥행한다 이런 공식들이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식이 올해도 통한 거네요. 일단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들리는. 사실 근데 여름 시장에 집중하는 거는 오랜 할리우드의 전통이었거든요. 이 블록버스터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이 1970년인데 이때 이후로 블록버스터는 여름방학 개봉이라는 이 공식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가 2000년대 이후에 잘 아시고 다들 아시겠지만 슈퍼히어로 영화들, 마블 블록버스터, DC 블록버스터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이 여름 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큰 영화들의 사시사철 개봉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아직도 여름 시장에 포커스를 두는 경향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영화들이 만들어진 지는 좀 오래된 작품들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개봉이 계속 미뤄지다가 이번 여름에 사실 큰 할리우드 영화들, 블랙 위도우 같은 작품들이 다 개봉을 하고 나서 좀 뒤늦은 여름 8월에 다들 개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워낙 그 한국 영화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큰 영화들, 부딪힐 만한 영화들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관객몰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91년 소말리아 내전 그 당시의 탈출 상황을 다뤘던 게 모가디슈 영화인데 최근에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 이 현실 상황과 굉장히 좀 많이 맞닿아 있다. 그렇죠.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됐죠. 영화가 걸려있는 시기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영화가 기획되고 만들어진 거는 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모가디슈의 아무래도 장점이라 하면 영화가 전달하고 있는 사실성도 그렇지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선이 단순히 한국, 북한 혹은 소말리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탄압이나 폭력이나 혹은 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망이나 부패 이런 세부적인 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모든 국가의 역사들이 공유하는 지점이잖아요. 저는 이런 그 보편적인 재현이 모가디슈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영화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이게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어찌 보면 영화보다 현실이 더 참담한 게 아닌가. 그렇죠. 요즘 상황을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항상 영화가 현실을 증거하거나 진단하거나 혹은 앞서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역사를 재현하는 역사 영화 같은 경우 단순히 사건을 그리는 걸 넘어서 그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아무래도 행동이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역사 영화는 허구의 산물이라기보다는 현재 사람들을 기록하는 기록물들로 보셔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반전 영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식스센스를 그렇죠. 뭐 우리가 표현을 하기를 빼놓을 수 뭐 없죠. 식스센스급 반전이다 뭐 이렇게까지 또 대명사처럼 사용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을 정도로 반전하면 이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떠오르는데 그 영화의 감독인 그 나이트 샤말란 감독 신작 올드라는 영화를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영화 역시도 반전 영화인 거죠? 그렇죠. 좀 다른 종류의 반전이긴 하지만 그리고 평이 좀 갈리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과 이 늙어가는 노화잖아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한 가족이 어느 섬에 여행을 갔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이 공간에서는 1시간에 4년씩 늙게 되는 거예요. 한 시간에 4년을 그렇죠. 늙는다고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설정인 거죠. 아. 사실 엠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최근 만들어진 영화 엠 나이트 샤말란 감독 작품들이 좀 안 됐어요. 흥행적으로나 네. 비평적으로 좀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품은 어마어마한 스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섬에서 일어나니까 스펙터클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전히 이야기의 힘으로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기다리면서 보게 하는 작품이거든요. 컨셉이 매우 훌륭합니다. 컨셉,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뭔가 써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영화 중에 하나가 프리가이입니다. 라이언 레이놀즈 주연의 영화인데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계속 유지 중입니다. 액션 코미디 영화라서 이 영화는 굉장히 좀 가볍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언 레이놀즈가 한국의 팬이 또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 영화가 98년에 개봉했던 트루먼 쇼와 굉장히 비슷한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인물이 선한 소시민이고 매일 같은 대사를 반복한다는 뭐 이런 작은 설정들이 비슷한데요. 다만 배경이 드라마 세상에서 게임 세상으로 옮겨온 것이죠. 트루먼 쇼도 뭐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작품이었긴 한데 저는 네. 이 작품을 훨씬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어떤 특히 포인트에서 그랬나요? 코미디적인 요소가 굉장히 아, 많습니다. 예. 대사가 정말 재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대사를 웃기게 썼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끔 만들고요. 뭐 스토리 자체야 선이 악을 구한다. 결국에는 해피엔딩이나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특히 이 대사들이 이 영화를 훌륭하게 만드는 요소고요. 라이언 레이놀즈가 그 대사들을 너무 잘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들도 좀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25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제목이 귀신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딱 생각이 드는 게 공포 영화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일종의 공포를 앞세우고 있는 코미디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미디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영화로 장편 데뷔를 하는 정하영 감독 작품인데요. 강원도의 한 폐교에 취재 갔던 이 취재진 그리고 공포 체험단이 겪는 사건이라기보다는 해프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포보다는 코미디에 방점을 두는 영화라서 공포 영화 무서워서 못 보시는 관객분들이 가서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는 공포인데 오히려 코미디적인 묘소로 이제 좀 바꿔서 이렇게 또 그렇죠. 만들어낸 영화군요. 알겠습니다. 여름에 오히려 좀 시원하게 웃으면서 볼 수 있겠네요. 네. 25일에 또 다른 공포, 이번에는 뭐 공포 영화, 앞서는 공포 영화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번엔 공포 영화가 개봉합니다. 이 제목은 귀문이라는 영화인데 배우 김광우 씨가 주연을 맡았네요. 그렇죠. 오랜만에 영화 출연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귀신과는 반대의 공포 영화죠. 웃음 코드가 전혀 없는 정통 공포 영화, 뭐 귀신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크린 X 개봉을 염두에서 찍은 영화라 넓은 화면이 3면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공포 영화들 팬들은 아무래도 뭐 이야기의 구성이나 설정 예.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아시고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영화들은 경험에 포커스를 두고 새로운 형태의 스크린으로 보신다라는 그런 그 요소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체험을 하면서 공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김효정 영화평론가와 함께 여름 막바지 시원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영화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